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아침 8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금융교육사관학교 48년 전통의 한국금융연수원에 여신법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출강을 했는데요. 강의는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남짓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빈 강의실에서 미국의 50개 주를 배경으로 촬영됐었던 각 주의 대표 영화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 미국의 각 주를 배경으로 한 대표 영화, 각 주의 대표 영화를 촬영한 적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걸어서 출퇴근을 하면서 걸어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바람에 화면에 떨림 현상도 있고 또 어두운 곳에서 야간에 퇴근길에 촬영하느라고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면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에 나와서 지하 1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한 상태에서 깨끗한 얼굴로 미국의 각 주를 배경으로 한 각 주의 대표 영화에 관하여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남짓 촬영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각 주의 대표 영화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 주에서 촬영이 됐었기 때문에 각 주의 대표 영화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미국의 50개 주를 미국의 북동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남동부 쪽으로 이동해서 남부 쪽으로 다시 서부 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중서부로 가가지고 중부로 가고 그 다음에 오대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북동부 가장 북동부 끝에 있는 주가 메인주입니다. 메인주는 그 매사추세츠 주에서 분리 독립된 주인데요. 미국 북동부의 가장 끝에 있는 주, 메인주입니다. 그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쇼생크 탈출입니다. 가상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수십 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사회에 복귀해가지고 사회 복귀를 시도하는데 결국은 교도소의 수감자 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회 적응에 실패를 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자살을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되는 게 쇼생크 탈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촬영됐던 무대가 메인주의 가상의 교도소 그리고 사회에 복귀하는 그 과정 자살한 장소는 오하이오주 오데오의 남쪽에 있는 오하이오주 그곳에서 이제 촬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쇼생크 탈출은 미국 북동부 끝에 있는 주인 메인주와 오데호 남쪽에 있는 오하이오주 이 두 개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인주와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쇼생크 탈출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50개 주 중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주가 버지니아 주입니다. 버지니아 주는 역대 대통령을 8명 배출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 주가 바로 오하이오 주가 대통령을 7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는 굉장히 유명한 주입니다. 특히 앞으로 석 달쯤 후에 치러지는 11월 5일에 진행이 되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 날인데요. 그 중에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2개 주 중에 오하이오주가 속해 있기도 합니다. 오하이오주는 선거인단이 총 17명이 배정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주입니다. 자, 참고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총 538명인데요.
그 중에 과반수, 즉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선거인단 수가 많은 상위 12개 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주가 54명, 텍사스주가 40명, 플로리다주 30명, 뉴욕주 28명, 펜실베이니아주와 일리노이주가 각각 19명,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오하이오주가 17명, 그 다음에 미시간주가 15명, 그 다음에 뉴저지주가 14명, 버지니아주가 13명, 그 다음에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가 각각 16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12개 주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수 배정된 숫자가 많은 상위 12개 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거인단이 17명이 배정되어 있는 오하이오주고, 오하이오주는 미국의 수많은 50개 주 중에서 역대 대통령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 즉 7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주이고요.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주는 버지니아주가 8명을 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하이오주와 메인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쇼생크 탈출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주의 서쪽에 접해 있는 게 뉴햄프셔주인데요. 뉴햄프셔주를 대표를 하는 영화, 뉴햄프셔주에서 촬영된 영화가 주만지입니다. 주만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있는 게 버몬트주인데요. 버몬트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죽은 시인을 위한 사회입니다. 죽은 시인을 위한 사회. 그리고 죽은 시인을 위한 사회는 저기 뉴욕주 남쪽에 있는 델라웨어 주에서도 촬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인을 위한 사회는 버몬트주와 델라웨어주 두 곳의 주에서 촬영된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델라웨어주는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신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현재 개인주택 사저가 그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의 윌밍턴 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주가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을 품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 하버드 대학과 MIT 유수한 대학들이 즐비한 매사추세츠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굿 윌 헌팅입니다. 굿 윌 헌팅.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주가 코네티컷 주인데요. 코네티컷 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따로 이제 있진 않고, 그곳은 미국 50개 주 중에 헌법을 가장 먼저 제정한 주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주라고 별칭을 하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하나인 에일 대학교가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170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와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이 두 분의 대통령께서 에일 대학교를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주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 로드 아일랜드 주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는 알래스카 주고요. 면적이 가장 좁은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 3,900만 명 정도 되고요. 인구가 가장 적은 주가 와이오밍 주. 인구가 한 58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가 바로 코네티컷 주, 바로 남동쪽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 주인데요. 그 로드 아일랜드 주는 참고로 아이비리그, 즉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이 로드 아일랜드주 프리비던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은 현재 우리나라 재계 서열 11위에 해당되는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께서 브라운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브라운 대학을 배경으로, 브라운 대학이 아니라 브라운 대학이 있는 로드 아일랜드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가 덤 앤 더머입니다. 덤 앤 더머 들어보셨죠?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매사추세츠주의 서쪽에 있는 주가 뉴욕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28명이 배정되어 있는 뉴욕주. 뉴욕주의 남동쪽 끝에 있는 도시가 뉴욕시인데요. 미국의 제1의 도시, 인구가 900만 명 정도 되고 세계 경제의 중심 맨해튼, 월스트리트를 품고 있는 도시가 뉴욕시인데요. 뉴욕시를 품고 있는 게 바로 뉴욕주. 뉴욕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스파이더맨, 섹스 앤 더 시티, 그 다음에 티파니에서 아침을,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라고 해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게 오드리 헵번 주연 영화인데요. 그게 또 뉴욕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그 다음에 뉴욕주의 서쪽에 있는 게 뉴저지주입니다. 뉴저지주 대표 영화가 바로 저지 보이즈입니다. 저지 보이즈. 또 참고로 뉴저지주에 있는 대학이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중에 하나인 사립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갑자기 사립대 중에 하나가 프린스턴.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프린스턴 대학이 뉴저지주에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뉴저지주에 1746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뉴욕시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게 제가 1년쯤 전에 갔었는데요. 그 1년쯤 전에 맨해튼을 4식구 가족 여행을 했는데요. 그 맨해튼의 북서쪽에 위치한 게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인데요. 컬럼비아 대학은 맨해튼에 1754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햄프셔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주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뉴햄프셔주의 하노버라는 지역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이 그곳에 1769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아까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면적이 좁은 로드 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 지역에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이 개교한 것은 1764년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주 대표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섹스 앤 더 시티라고 말씀드렸고요. 뉴욕주의 남쪽 끝에 있는 게 뉴욕시고 거기에 있는 맨해튼의 북서쪽에 아까 말씀드린 1754년에 개교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이 있고요. 또 뉴욕주의 북서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길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대학이 코넬 대학도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뉴욕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코넬 대학은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유일하게 미국 독립선언 이후인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났던 연도에 개교를 했고요. 나머지 그 아이비리그 중에 코넬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7개 대학은 전부 다 독립선언, 즉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 전에 개교를 했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하냐면 그
코넬 대학만 1865년에 개교하고 나머지 7개 대학은 다 독립선언 전인 1776년 7월 4일 전에 개교를 하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이 많죠.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건물의 담벼락이 그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아이비가 담쟁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이비리그라는 말의 유래,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아이비리그라고 칭하는 이유가 그 명문 8개 사립대 그 8개 대학이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담벼락에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고 그 대학들이 친선 도모 차원에서 1954년에 미식 축구 리그전을 펼쳐왔습니다. 1954년이니까 지금부터 딱 70년 전이죠.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4년부터 그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친선 도모 차원에서 미식 축구 리그전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을 아이비리그라고 칭하는 겁니다. 아이비리그 즉 담쟁이, 영어로 아이비가 담쟁인데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오래된 대학들이 친선 도모 차원에서 1954년부터 미식 축구 리그전을 펼쳐왔다 해서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이른바 아이비리그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학이 1746년에 개교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뉴저지주는 뉴욕주의 서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대표하는 영화가 저지 보이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주의 또 서쪽, 남쪽, 서남쪽에는 펜실베이니아 주가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동쪽 끝에는 독립선언이 있었던 필라델피아, 서쪽 끝에는 철강도시 피츠버그가 있고 중간에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주의 수도 주도인 해리스버그가 있는데요. 펜실베이니아주도 굉장히 큰 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이 배정되어 있는 매우 큰 주고 또 어젯밤에도 유튜브 촬영했습니다마는 미국의 50개 주들을 보면 진보 성향의 민주당과 보수 성향의 공화당을 각각 지지하는 우세주들이 있죠. 어느 주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어느 주는 공화당이 우세한 이런 한마디로 텃밭인 각 당의 텃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의 경우에는 태평양 연안의 미국 서부 지역과 미국 북동부 지역이 민주당 강세인 반면에 공화당은 미국 중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이 공화당의 텃밭 강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들은 이미 민주당을 지지한다 또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미 판세는 정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경합주가 있죠. 경합주는 민주당 세력과 공화당 세력이 초접전을 벌이는 백중지세의 형국을 벌이고 있는 그 7개 경합주가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7개 경합주에서 민주당이 이기냐 공화당이 이기냐가 앞으로 약 석 달 후에 있는 11월 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선거하는 그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게 7개 경합주인데요. 7개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미시간, 그 다음에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주 이상 7개 주입니다. 그래서 그 7개 주에서 어느 당이 이기냐에 따라 대통령 선거의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 7개 주 중에서도 대통령 선거인단이 많은 상위 12개 주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상위 12개 주에 포함되어 있는 그 경합주는 4개 주고 포함되지 않은 경합주는 3개 주입니다. 자, 그래서 상위 12개 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경합주 4군데는 펜실베이니아가 선거인단 19명,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가 각각 16명의 선거인단, 미시간주가 1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4개 경합주는 선거인단이 많은 상위 12개 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개의 주는
그 상위 12개 주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애리조나주가 선거인단이 11명, 위스콘신주가 10명, 네바다주가 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펜실베이니아주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이 배정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주인데요. 자, 그곳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요. 미국의 수도가 현재는 워싱턴 DC입니다만은 초창기에 1785년부터 1790년까지는 미국의 수도가 뉴욕시였고 1790년부터 1800년까지는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였고요. 1801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수도가 워싱턴 DC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간 배경도 최초의 미국 수도였던 뉴욕시나 두 번째 수도였던 필라델피아나 모두 미국의 북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남부 지역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중립지역으로 옮기자라고 해서 미국 북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메릴랜드주와 미국 남부주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버지니아주가 각각 토지를 얼마씩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서 기부한 토지를 다 이렇게 이제 합해가지고 조성된 토지가 가로 세로 각각 16km, 가로 세로 길이 각각 16km에 이르는 그 토지가 조성이 돼서 그게 바로 현재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됐습니다. 여하튼 펜실베이니아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로키입니다. 실버스타 스텔론이 나오는 복싱 영화 로키, 그게 펜실베이니아 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고요. 그 다음에 그 동쪽에 있는 게 델라웨어 주인데, 델라웨어 주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델라웨어 주 뉴캐슬 카운티의 윌밍턴시에 사저가 있는데요. 그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죽은 시인의 사회이기도 하고, 또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도 그곳을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버몬트주와 델라웨어주 두 곳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메릴랜드주에는 이제 미국의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아나폴리스가 있는데요. 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는 미국의 뉴욕주 남쪽에 있는 뉴욕시 맨해튼의 서쪽에 허드슨강의 하류가 있는데요. 그 아래가 이제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요. 제가 1년 전에 투어했던 지역입니다. 그 허드슨강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허드슨강 대략 중류 지역에 바로 웨스트 포인트 시가 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 시.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시가 뉴욕주 웨스트 포인트 시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가 있고요. 그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칭하는데요. 그 명칭의 유래는 그 뉴욕 시, 즉 허드슨강 하류의 요새 이름이 웨스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명칭을 그 허드슨강 하류에 있는 요새 이름 웨스트 포인트에서 이름을 따와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는 지금 말씀드릴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가 있고요. 공군사관학교는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지역에 미국의 공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메릴랜드주의 동쪽에는 그 볼티모어가 있죠. 최근에 한 수개월 전에 어느 대만 선적인가 어느 선적에 초대형 화물선이 컨테이너를 싣고 가다 그 볼티모어 항 근처에 대형 다리를 들이받아 버렸죠. 그래서 수개월 동안 물류가 마비돼 버리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것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이고, 메릴랜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더 와이어입니다. 더 와이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수도가 있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가 있고 그 남서쪽에 버지니아 주가 있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8명의 역대 대통령을 배출한 랭킹 1위의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주가 버지니아 주고요. 초창기 대통령 4명 연속 버지니아 주 출신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모두 미국의 버지니아주 출신의 대통령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추가로 4명이 버지니아에서 배출이 돼서 미국의 버지니아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주입니다. 버지니아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뭘까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가 바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링컨. 그게 버지니아주를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지니아 남쪽에 있는 게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인데요. 버지니아주의 서쪽에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석탄 산업이 발전이 됐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데드 캠프가 있습니다. 데드 캠프라는 영화가 웨스트 버지니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데드 캠프. 그 다음에 데드 캠프이고요.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게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고요. 그 밑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가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조지아 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가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책은 이건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원작자가 어떻게 해서 그 책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는지 그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24년의 은행 생활을 마치고 5년 전에 부장으로 퇴직하고 퇴직 후에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을 했는데요. 자, 유명 작가들도 보면 처음에 출판해가지고 바로 히트친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각고의 노력 끝에 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가도 수십 번 출판사에다가 이제 투고를 했는데도 다 거절을 당했는데 그분이 그 유명 출판사의 회장님이 어떤 열차를 타고 이동한다라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그 열차에 같이 우연하게 만난 승객처럼 가장을 해서 그 열차를 탑승해서 그 회장께 접근해 가지고 그 원고를 보여줬답니다. 제발 읽어달라고.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결국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읽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 회장이 읽어봤더니 괜찮은 책이다 해서 출판을 하게 된 게 바로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원작 소설이 있고 그걸 원작으로 만든 영화가 조지아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자, 참고로 조지아주는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신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올해 10월 1일에 만 100세 탄생 100주년이 되시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요. 물론 9년 전에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으로 현재 투병하고 계시고 그 암세포가 간과 뇌에도 전이 되셔가지고 작년 2월부터는 연명 치료도 중단하시고 지금 고향인 조지아주 사저에 가셔서 호스피스 이제 케어를 받고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올해 10월 1일이 만 100세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십니다. 그분이 11월 5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까지라도 살아가지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를 찍고 싶으시다고 그분이 아드님께 말씀하셨고 그걸 그 아드님이 조카한테 얘기해서 그 조카가 최근에
CNN과 인터뷰한 게 4, 5일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분이 1977년 초부터 81년 초까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하셨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시고 민주당 소속이셨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11월 5일에 찍고 싶으시다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생존하고 싶으시다고 소회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시고, 그분이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기도 한 분입니다. 자, 그 조지아주는 이제 대표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고요. 그 다음에 19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이 있었고, 그 올림픽에서 우리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1등과 불과 3초 차이로 안타깝게 2등을 하셨었죠. 은메달, 실버 메달을 획득하셨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쪽으로 있는 게 엘라베마주입니다. 그 대표 영화가 바로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 잘 아시죠? 약간은 발달장애 증상이 있는 그 주인공이 미국 대륙을 달리기 하면서 횡단하는 그러한 그 열정적인 모습을 그린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고, 그 내용을 보면 백인인 그 톰 행크스가 흑인인 이제 부바와 함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데요. 그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전우회를 다지면서 나중에 살아서 미국으로 귀환한다면 엘라베마주의 남서쪽에 있는 항구에 가서 새우잡이 어선을 구입해서 새우잡이를 하자라고 서로 전쟁의 참화 속에서 포탄이 투하되는 그 상황에서 서로 꿈을 그리는데, 그 흑인 부바는 결국은 전사를 해버리고 톰 행크스, 즉 백인인 그 톰 행크스만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전사한 그 부바와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엘라베마주의 남서쪽에 그 항구 도시에 가가지고 새우잡이 어선을 구입해가지고 새우잡이 회사를 차리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게 포레스트 검프 영화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6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여행 갔을 때나 5년 반 전에 샌프란시스코 여행 갔을 때나 그 포레스트 검프 영화가 94년경에 개봉이 됐고, 그 직후에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새우 전문 요리점 식당 레스토랑이 개업을 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이 부바 건프 슈림프입니다. 부바 건프 슈림프. 식당 상호가 부바 건프 슈림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 친구가, 흑인 친구 이름이 부바고 백인 친구 이름이 건프이고, 그 다음에 슈림프는 새우란 뜻이죠. 새우. 그래서 부바 건프 슈림프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이, 제가 6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갔을 때 산타모니카 해변에 그게 있었고요. 또 5년 반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는 피어 39번 부두란 뜻이죠. 그곳에 부바 건프 슈림프라는 새우 요리 전문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피어 39에서는 이제 그 식당을 이용하진 않고 시푸드 전문점에서 이제 킹크랩 이런 걸로 식사를 했는데요. 반면에 6년 전에 갔었던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는 실제 부바 건프 슈림프 그 새우 요리 전문점에 들어가서 새우 요리에다가 생맥주를 곁들여서 식사를 했던 역사가 저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엘라베마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포레스트 검프고요. 그 서쪽에 있는 이제 그 미시시피주는 가장 큰 도시가 잭슨이고, 그 서쪽에 있는 루이지애나주는 가장 큰 도시가 뉴올리언즈인데, 거기를 두 개 주를, 즉 미시시피나 루이지애나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 대통령 선거인단이 30명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단 배정 상위 3위에 해당되는 세 번째로, 캘리포니아주가 선거인단이 54명, 텍사스주 40명, 플로리다주 30명이니까 플로리다주는 이제 지금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오늘인가 새벽에 뭐 기자회견 한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틀었다라는 그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 플로리다주 사저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 새벽에 기자회견한다라는 뉴스를 어제 오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 기자회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뭐냐면 스카페이스입니다. 스카페이스라는 게 얼굴에 칼자국이 그어졌다 해서 스카페이스, 마피아의 대부인 알카포네를 소재로 한 영화가 바로 스카페이스인데요. 알파치노가 주연하죠. 알파치노 주연의 영화 제목 스카페이스, 마피아의 그 두목 알카포네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게 플로리다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있는 텍사스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종말을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이제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아마겟돈 이 두 개의 영화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선거인단 수 40명이 배정된 텍사스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미국의 알래스카는 캐나다 북서쪽에 있다 보니까 미국 대륙 본토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래스카 주가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긴 하지만 그것은 미국 대륙 본토에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 지나서 북서쪽에 있는 별개로 분리된 주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49번째로 주가 된 주죠. 1959년 1월 달에 미국의 49번째 주가 됐고 같은 연도인 1959년 8월 달에 이제 하와이 주가 50번째 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래스카 주는 미국 대륙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주입니다. 본토에 있는 주와 알래스카 주 다 합해서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는 알래스카 주인데 그 알래스카 주는 본토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본토에 있는 주만 생각하면 텍사스 주가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텍사스 주 대통령 선거인단도 40명이나 배정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주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죠. 그 다음에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그 두 분이 그곳에서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있는 뉴멕시코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바로 브레이킹 배드입니다. 브레이킹 배드. 뉴멕시코주는 참고로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한 지역이 뉴멕시코주의 그 사막이었죠. 그곳에서 1945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확보했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하죠.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포츠담 선언에서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에는 일본의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투하하니까 그로부터 6일 후인 8월 15일에 항복을 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다라는 역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뉴멕시코주 그곳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게 뉴멕시코주의 사막이고요. 뉴멕시코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브레이킹 배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애리조나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애리조나주는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죠. 그랜드 캐년 대협곡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협곡. 협곡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은 1.6km나 되고요. 그 협곡은 동서로 이제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콜로라도 강의 남쪽 변 또 북쪽 변을 따라서 협곡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이 미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엘로스톤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올림픽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계유산 중에서도 자연유산입니다. 자연유산. 자, 그게 애리조나 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인데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구역 안을 통과하고 있는 그 콜로라도 강의 길이가 무려 443km나 됩니다. 서울 부산의 거리가 400km니까 그보다 10%가 더 길죠. 무려 443km에 이르는 콜로라도 강이 바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구역을 통과하는 콜로라도 강의 길이만 해서 443km입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구역을 벗어나서도 계속 흘러가니까 원래 콜로라도 강의 길이는 더 길죠. 그런데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대협곡 국가공원 구역을 통과하는 콜로라도 강의 길이만 해서 443km나 됩니다. 참고로 재밌는 것은 콜로라도 강은 콜로라도 주를 흐르진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들이 콜로라도주, 유타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이렇게 있는데요. 콜로라도 강이라는 명칭이 콜로라도라는 명칭이 있긴 하지만 콜로라도 주를 흐르는 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있는 애리조나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화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애리조나주를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네바다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행오버입니다. 행오버. 네바다주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유흥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있죠.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행오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북동쪽에 있는 유타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127시간입니다. 127시간. 그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유타주는 2002년에 숄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이 그 숄트레이크에서 있었는데요. 그 숄트레이크 시티가 바로 유타주의 주도이고 그 유타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127시간인데요. 자, 유타주는 몰몬교의 그 성지죠. 몰몬교 신도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기는 엄숙한 도시다 보니까 그 주도 숄트레이크 시티는 검은색 옷을 입거나 하얀색 옷을 입거나 회색 옷을 입거나 세 가지 색 중에 하나의 옷을 입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 셋 중에 하나의 색깔의 옷을 입을 정도로 다른 색깔은 입지 않을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의 도시가 바로 유타주의 주도인